현대 BNG 스틸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5.2%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 현대 BNG 스틸 60대 협력업체 직원 작업 중 숨져. 이래서 뉴스 보도를 머니 S라는 취업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A씨는 11톤급 산업용 스틸 코일 포장 작업 중 코일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 세워져 있던 코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아니 이게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균형이 맞지 않았다, 받침대가.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요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코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건데 경남 창원 현대 BNG 스틸 공장에서 3주 만에 또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손익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매출이 75.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좀 바빴겠죠. 매출 원가는 더 증가했습니다. 84.5%나.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7.1%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12.6%가 증가해가지고 결국 영업이익은 619억 원인데 620억 원, 전년 동기보다 33.5%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진 거예요. 원가 회계로 봐서.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가 회계 쪽에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료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뽑아내는 방식이 재고 범위 기준이 관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투명성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스루프트회계 입장에서는 매출과 매출 재료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을 상대적으로 인상시키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은 75.2%나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87.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황이 또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스테인리스 스틸이니까 아무래도 완성차 메이커에 철판을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용은 64.2%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이 44.6% 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운영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은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금액상으로는 523억 원으로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은 원가회계 영업이익으로는 96억 원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반기에 현대 BNG 스틸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보면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있거든요. 변동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역산으로 상반기에 1548억 원의 WCI 재고자산이지 않겠냐라고 풀이해 가지고 분석한 스루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공시를 했는데요. A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728억 원의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이 있고 상품의 판매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84.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4.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공 비율이 2% 떨어진 거로 나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피규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제가 역산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급여 인건비가 23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5.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3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7.4% 인상을 시켰습니다. 연간 한 9,7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서 거의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를 낸 곳은 협력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최종 포장 공정이니까 이걸 물류비 성격으로 회사에서는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보면은, 물론 그 금액이 40.3% 증가했습니다만 이건 운반비 및 물류비니까 포장비는 그 물류비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비율적으로는 1.6% 감소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 니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 회사는 7.4% 증가했지만 우리는 거꾸로 깎였다. 포장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또 물량은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 업무 처리량이 많아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금은 박봉이다. 그리고 뭐 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공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 항상 근본 원인이 뭘까? 항상 저는 그게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금액이 늘었다 하더라도 업무량은 크게 늘었죠. 근데 직원은, 여기도 이 회사는 직원이 늘렸으면 협력업체는 직원을 늘렸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청 금액이 빤하니까 톤당 얼마 먹기 뭐 이런 식이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많은 양을 처리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고 해 가지고 인원은 안 늘려놓고 이분의 노동력 강화가,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아마 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량 아니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한번 소설을 한번 저는 써보고 싶어요. 전력 및 수도 광열비가 또한 23.8% 증가했습니다. 자, 전기값 오르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 오르고 있습니다. 또 양이 많이 처리했으니까 또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2단계, 3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검증에서 2단계는 사실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도 상반기에는 현금 흐름표의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표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불가능할 때 또 다른 방법이 뭐 있냐라고 제가 개발한 게 분석 경험상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슬로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단순 평균으로 53.3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 비용 중에서 재료 비율이 87%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면은 제품 가격에 얼만큼 반영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상승 안박률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53.38% 곱하기 87% 하면은 46%의 인상 압박이 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은 요 46%를 올린 게 아니고 32%뻔히 인상을 못 시켰다. 그게 이제 상거래상을 하다 보면은 딴 데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인상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올려줘. 이렇게 되는 게 다반사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업종이기 때문에
원료는 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이라고 해서 하트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53.4% 증가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근데 그 제품 가격 회사가 제시한 건 32% 증가한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를 아까 상승 압박률은 40 몇 프로였죠. 한 10% 정도 현실적으로 인상을 못 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판이라고 회사는 표현했는데 열연 강판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냉간압연 기술을 가지고 냉간압연으로 해서 열연 강판은 부러지기가 쉽거든요. 이거를 냉간압연해 가지고 아주 강철 같은 그런 압연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톤당 가격으로 견적을 냈다고 합시다. 그렇게 비교하면 158만 7천 원에 견적을 냈는데 계약 성사는 150만 원에 하기로 했다. 요 당시에 재고가 연말까지 25%가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계획은 한 12만 3천 원 남는 거로 했는데 사실 한 7만 한 4,800원 정도뿐이 이익은 안 난다. 150만 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있는 숫자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140만 원, 4만 2천 원. 그래서 이제 우술이 다 뛰고요. 140만 원에,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 10만 원 싸게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루프 사고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스루프율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겠느냐? 결국 재고 회전율을 9회 전까지만 증가해보자. 9.6% 증반시켜보자.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매출은 15.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69억 원,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10만 원 싸게 하는 대신 물량을 우리한테 더 달라라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9회 전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재고를 거꾸로 또 줄인다는 얘기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연말에 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한다면 거의 1조 7천억 정도는 하는 기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한테도 직원 수를 늘리라 그러고, 그리고 톤당 하청 단가를 좀 올려줘야 되겠죠. 우리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상생하는 협력업체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4,550원 떨어졌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41.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이 대부분 어떤 산업 구조가 이 수직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고자 현대 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제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현대 BNG 스틸의 안전사고가 3주 만에 또 사망사고까지 난다. 이런 걸 봐서는 무조건 이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간 근무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로봇이 아니니까 포장까지 완전히 자동화는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자동화를 갖다가 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대 BNG 스틸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
받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현대 BNG 스틸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